네, 이번 영상에서는 테일윈드 다크 테마인 리액트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액트 앱에 테일윈드를 세팅하는 법부터, 그 다음에 다크 테마를 세팅하는 법, 그 다음에 테마를 다루는 리액트 컨텍스트 API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로컬 스토리지에 테마를 저장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탭 간의 테마를 공유하는 법을 통해서 리액트에서 테마를 다루는 기법에 대해 기초부터 실무까지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 앞서서 제가 넥스트 크리에이트 앱, 그 비트 앱으로 비트 리액트 앱을 간단히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테일윈드를 넣는 것부터 기능을 구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리액트 앱에 테일윈드 관련된 거를 설치를 시작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npm install tailwind css와 tailwind css 비트를 이렇게 설치를 해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테일윈드 비트와 테일윈드가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이트 config ts에서 테일윈드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 줍시다. 임포트, 자동 완성 제대로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테일윈드 css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css 인덱스 css에서 여기서 import 테일윈드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한번 페이지에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이게 클래스 네임 텍스트 bg 레드 500 이렇게 해보면 제대로 테일윈드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페이지를 없애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다크 테마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동해 볼게요.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한 저 h1 태그 정도, 테일윈드 다크 테마 하고 가운데 클래스 네임 이 정도까지만 해놓을게요. 그래서 테일윈드 다크 테마 내용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테일윈드 다크 테마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식 문서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한번 간단히 따라가 볼게요. 일단은 테일윈드에서 커스텀 베리언트 다크라는 곳으로 요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크 클래스로 다크 테마를 전부 다 적용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다크 테마를 위한 스타일을 간단히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래서 다크면 컬러는 흰색이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정색을 기준으로 한번 구현해 볼게요. 그리고 과연 그럼 다크 클래스를 어디다 넣냐라고 하면은 저 인덱스 HTML에 클래스 다크를 넣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크를 넣으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크, 라이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크로 하고 요 바디 태그에 넣어도 동작은 할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HTML 태그에 넣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다크 테마를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토글 테마 기능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 HTML 태그에 있는 클래스에 다크 혹은 라이트 이렇게 변경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코드를 구현을 해보러 가봅시다. 그래서 제가 토글 테마라는 기능을 한번 보고 한번 이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글 테마는 이때 뉴스테이트 true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값, 그리고 이게 마운트시 초기값을 가져오는 거입니다. 그래서 다크 클래스가 있으면 false로 하는 거고 없으면 false로 세팅 되겠죠. 그리고 토글 테마 함수하는 거는 도큐멘트 엘리먼트에 다크라면 다크로 다크 제거하는 거고, 다크가 아니라면 다크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간단히 구현하고 테마에 따라서 라이트 모드나 다크 모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해보면 이렇게 토글 테마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는 순간 바로 다크 모드로 세팅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우리가 다크 모드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용하다 보면은 유저가 저장한 마지막 그 모드로 저장하게 하고 싶어요. 나는 라이트 모드로 했는데 왜 매번 새로운 고침 할 때마다 다크 모드로 가야 되는지 불편함을 느끼는 유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트릭이 로컬 스토리지에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저장 방법과 함께 리액트에서 또 이런 다크 테마를 다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트릭 중에 리액트 컨텍스트 API를 이용해서 프로바이더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 프로바이더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리액트에서 필요한 컴포넌트를 인풋 해주고 인터페이스는 테마, 그리고 도글 테마, 유즈 테마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컨텍스트로 테마 컨텍스트를 만들어주고 테마 프로바이더를 구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 환경을 고려해서 언디파인드는 기본값 라이트를 넣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매치 미디어를 이용해서 프리펄 칼라 스키마가 있는 경우 다크, 그리고 라이트 이렇게 구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셋 테마와 토글 테마도 각각 로직에 맞춰서 적절히 구현을 완료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셋 테마 하는 부분이 저희 아까 기존에 만들었던 코드와 유사하죠. 그리고 초기 설정하는 부분과 그리고 시스템 테마가 병되는 부분을 이렇게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완료했어요. 그럼 이거를 바로 리액트에서 사용해도 되고,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export function 해서 use 테마를 한 번 더 임포트 해주는 걸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refresh only working file 이런 린트 에러가 있는데 이건 잠깐 무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요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를 사용해 주기 위해서 앱스 최상단에 메인을 가보면 여기에 프로바이더를 넣어주면 되겠죠. 테마 프로바이더를 적절한 위치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토글 테마 기능을 다시 변경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토글 테마 기능 똑같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다 제거하고 다시 우리가 만들었던 유즈 테마 훅에서 테마를 가져와 봅시다. 그리고 이거를 토글 테마와 다크 테마 같은 경우는 다크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 의도한 대로 다시 토글 테마 기능이 원래대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토글 테마 기능을 다시 테마 프로바이더 기준으로 변경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로컬 스토리지에서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다시 코드를 구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로컬 스토리지 저장을 하려면 이쪽 부분에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 테마 확인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세이브 자동 완성된 코드를 살펴보면 세이브 테마가 있고 로컬 스토리지에서 테마라는 키로 가져와서 라이트면 라이트거나 다크로 이렇게 지정돼 있으면 이 테마로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셋 테마도 똑같이 로컬 스토리지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식으로 테마를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히 코드를 구현해 볼게요. 그래서 다크하고 새로 고침 해보면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도 설정하고 하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까지가 그냥 로컬 스토리지에서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로컬 스토리지를 보면 실제 560의 테마에 라이트로 박혀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실무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여기에 단순히 이렇게 테마라고 값을 줬는데 가끔씩 그 이런 테마라는 키로 중복되는 라이브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테마로 쓰지 않고 우리 목적에 맞는 앱 테마 아니면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 프로젝트 네임, 테마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키가 겹치지 않고 유니크한 테마를 관리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테마를 관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탭 간 다크 테마 동기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여기 유즈 테마 훅은
별도 파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유스테마 훅 똑같이 이쪽으로 가 있고요. 그리고 유스테마 훅을 어디서 사용하냐 하면 똑같이 토글 테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으로 구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스테마 훅 싱크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네, 유스테마 싱크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택간 테마 동기를 위한 훅이다. 그래서 저희가 로컬 스토리지에 지금 값을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컬 스토리지의 변경을 감지해서 다른 탭에서 테마가 변경될 때 현재 탭도 동기화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커런트 테마와 셋 테마를 받고요. 그리고 이게 테마 변경되는지 추적하기 위해서 유저 REF로 하나 객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테마 로컬 스토리지의 테마 키를 요걸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네임 테마 키에 대해서 이 값이 들어오고 밸류가 있을 때만 네, 이렇게 라이트 다크 테마라고 판단해서 유효한 값인지 검증을 하고, 그리고 현재 테마와 다르고, 그리고 현재 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닐 때만 테마를 업데이트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굳이 그 현재 테마 다르고 이렇게 아닐 때만 꼭 이 코드가 없어도 동작은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콘솔 로그도 한번 찍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 변경 로컬 스토리지를 리셋하고, 그리고 스토리지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핸들 스토리지 체인지와 그리고 이벤트 클리너 함수의 이벤트를 업데이트 리무브 해주는 식의 코드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현재 탭에서 업데이트 할 때 이 코드를 호출해서 아마도 지금 테마를 업데이트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테마 프로바이더로 가겠습니다. 테마 프로바이더를 보면은 현재 테마와 셋 테마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익스포트 해주기 위해서 이 파일 린트 에러가 있는데 잠깐 무시할게요. 그래서 똑같이 마크에서 로컬 체인지, 그러니까 토글 테마가 되면은 마크에서 로컬 테마라고 변경됐다라는 식으로 값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테마가 변경되었을 때도 마크에서 테마 체인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시다시피 프로젝트 네임 테마 이렇게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창을 더 띄워서 두 개 창으로 볼게요. 그러면 테마가 하나가 변경되면 두 개가 동시에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크릿 모드는 저희가 예가 있는데, 시크릿 모드는 기존 있는 테마와 로컬 스토리지를 공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해도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스토리지는 로컬 스토리지끼리만 변경이 되고 얘는 제대로 변경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유스 테마 싱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